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현대무백스 오늘 이제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5%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현재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흐름이 다시 이 급등을 만들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중동발 악재가 좀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에서 다시 이 돈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급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이 돈이 돌고 있으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이 업종 순환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 이 현대무백스 4월 8일에도 한번 급등을 한번 만들어 줬었던 거고, 자, 그런데 급등 뒤에 지금 이 6거래일이 좀 횡보를 하면서 쉬다 보니까 이 현대무백스 더 상승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현대무백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이 추가 급등을 알리는 신호가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기술적 흐름, 이 현대무백스를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세력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 원하는 이 다음 방향은 무엇인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돈 드는 거 아니죠?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아래에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현재 이 종목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이렇게 보유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이 정성과 시간을 좀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 이어가서, 자, 현대무백스는 제가 지난 2월 달에도 한번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한다. 그러니까 지루한 박스권이 끝났다는, 거래량 터지기 전 마지막 맥점을 오늘만 좀 조용히 공개한다고 하면서 이 27,950원에서 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죠. 이때입니다. 그죠? 27,950원.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바로 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때 다시 이 추가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한동안 영상을 안 찍어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영상을 오늘 다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다시 이 로봇주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 건데, 자, 먼저 저는 이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낙폭이 커지니까 로봇주들 이제 끝난 거냐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봇주를 현재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코스닥 지수가 이 급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바로 이 로봇주들을 빼놓고는 지수에 대한 급등을 논할 수가 없죠. 즉, 이 말은 결국 지수가 가야지 이 로봇주들도 다시 이 비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도 같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수 이야기를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면, 코스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했던 거는 올해 엄청난 급등세를 기록할 거다라고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 연봉상에서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죠. 그리고 나서 현재 중동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림이 나오긴 했지만, 이 조정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던 건 이 1000포인트에 대한 지지와 그리고 마지막 이 1050포인트에 켰을 때는, 이때는 이제 종목들 사고 싶은 게 있다면 좀 싸그리 매수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저점을 이야기를 했죠. 우리 현재 돌파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1160포인트, 바로 이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 바짝 지금 올라온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저점에 한번 날짜를 보자고요. 보시면은 4월 7일 화요일이죠. 이때가 이제 마지막 코스닥의 저점이 됐는데, 자, 현대무백스도 보면은 이 4월 7일이 이 추세에 대한 전환을 알리는 그 시점과 맞물린다는 겁니다. 즉, 이 지수와 연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와 함께 반등도 진행이 됐다. 물론 지금 지수는 직전 고점까지 왔습니다. 지수보다는 상승폭이 상당히 더디긴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 지수에 대한 과열, 그죠?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올 때는 그때 이제 로봇주들도 다시 이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한 바닥권에서 1차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재는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현대무백스에서는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횡보성 조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업종들이 올라오는 순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갔죠. 반도체 쪽. 그리고 오늘은 뭐 원자력 쪽,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갔고, 그리고 오늘 또 이 현대차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돈은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보다 먼저
시세에 대한 흐름을 쫓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돈은 항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순환매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 코스닥도 한번 봐보면 이 코스닥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냐면 먼저 이 반도체 부품주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오 쪽도 지금 어제와 오늘 상당히 반등세가 강하죠. 자, 그리고 나서 현대무백수도 한 번에 대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도 일정 부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 즉 기존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 업종들이 지금 이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종목들이 현재 시장의 반등과 함께 돌아가면서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간,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이 로봇주들 역시 지금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로봇주들 중에서 저는 이제 거래를 한다면 이 현대무백스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이번 조정이 발생이 되면서 로봇주들도 뭐 상당히 낙폭이 큰 종목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하이젠 RNM 같은 건 정말 많이 무너졌죠, 여러분들.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우하향을 했고요. 근데 현대무백스는 이 조정에 대한 각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깊게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완만한 조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완만한 조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대기 매수세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주포가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주포 이거는 이제 오늘 내용의 이 핵심이 되어 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패턴도 한번 보자고요. 자, 코스닥이 조정이 진행이 될 때 이 현대무백스도 같이 조정이 이제 진행이 된 건데, 그죠? 코스닥은 박스로 나온 거잖아요. 박스에 대한 조정이 나왔다고 하면 이 현대무백스는 어떤 조정이 나왔냐면 이 고점과 지금 저점을 연결을 해볼게요. 네, 하나의 이 삼각 수렴형 패턴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파가 나오면서 현재는 이 새로운 추세에 대한 시작점을 알리는 이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캔들이 이때 나왔던 캔들이겠죠. 돌파에 대한 캔들. 그리고 나서 어디를 지지하면서 올라왔냐? 바로 이 상단 추세에 대한 이 정확한 지지. 그리고 나서 현재 다시 이 추가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됐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현대무백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즉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들 이제는 다른 추세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봉이 떠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정이 횡보로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그 횡보 구간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이날에 떴던 이 양봉 위에서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은 왜 나오냐면 양봉은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양봉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조정 라인에서 개인들은 다 털려나갈 대로 털려나갔고, 지금은 매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 양봉,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잘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조정 구간에서의 매집 과연 이 누가 있냐? 오늘의 이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가 한번 직접 보자고요, 수급을. 자, 이 수렴 구간에서 이제 의미가 있었던 구간대를 보면은 이 상한가를 만들었던 2월 24일에 이 상한가 양봉과, 그리고 바로 뒤에 떨어진 이 3월 4일에 떨어진 엄청 장대봉 있죠, 급락이 떨어졌던 이 3월 4일에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2월 24일 날 이 양봉을 만들었을 때 매집을 한 건 외인들입니다. 외인들. 그리고 그 급락이 발생했던 3월 4일도 보시면은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 급등과 급락이 나온 구간에서 외인들이 싸그리 매집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전환이 발생했던 이 구간이 되겠죠. 이 마지막 저점 3월 30일과 31일 그리고 4월 2일에 대한 구간이 되겠는데, 그 전환이 나오던 제가 말씀드린 3월 30일과 31일 이 구간에서도 보시면은 외인들이 역대급으로 또 매수를 해줘요, 여러분들. 근데 말씀드린 그 전환봉이 나올 때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쫓아오니까 외인들이 또 물량을 또 상당 부분 정리를 합니다. 그냥 대고 던져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이 돋는 거는 이 마지막 4월 7일과, 왜냐면 여기가 이제 추세에 대한 상단을 찍은 마지막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 4월 7일과 8일의 이 장대 양봉 수급을 보자고요. 4월 7일과 이 8일, 네, 보이시죠?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이 개인들의 물량을 다시 한번 다 쓸어 갔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수렴형 패턴에서 꾸준히 매집을 한 건
중요한 구간에서 매집을 한 건 바로 외인이라는 거죠. 과거 이 엄청난 상승을 볼 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미친 듯이 쫓아오니까 이 구간대에서 물량을 전부 다 던져줬던 이 외인들이 이 수렴 구간, 이 조정 구간에서 다시 열심히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기관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기관은 뭐 꾸준히 지금 삽니다. 기관은. 자, 그럼 지금은 왜 또 못 오르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개인들 때문이죠. 또 개인들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음봉들을 만들면서 공포에 대한 자리를 만들지만 개인들이 항상 떨궈지는 그 구간마다 이 앞에 대한 조정 구간처럼 은밀하게 이 외인들이 물량을 계속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음봉이 나오고 하니까 서서히 물량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또 고스란히 지금 외인들이 받아 먹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매집을 할까요, 여러분들? 네, 바로 제가 말한 이 다음 추세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의미가 없는 자리 말고 이렇게 유의미한 자리에서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제가 말한 이 1차 상승이 나오고 첫 조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차에 대한 눌림목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럼 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겠습니까? 이 현대무백스 앞에 상승해서 추격 매수를 해서 좀 물려 계신다라고 하면 현재 이 위치에서는 추매를 고려해 보셔야 하고 신규 매수를 노린다고 하면 이 현재 구간에서 좋은 가격을 찾으셔야죠. 자, 이때도 정말 이 세기형의 형태로 눌림이 깊게 발생이 되니까 왜 죽은 종목을 이야기하냐고 많이 뭐라 했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이 전부 상한가를 먹여드렸고 지금도 그때 이 상한가에 대한 맛을 보신 분들은 지금 오늘 또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매매죠.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현재 다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봉이 떴지만 그래도 팔지 말자고 하고 있어요. 여기는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끊어 먹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추세를 우리가 노려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횡보에 대한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될 때 아직 문자를 못 받고 이 매매에 대한 중심을 못 잡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번에 꼭 문자 받으셔가지고 같이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에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했다가 이런 유의미한 자리들에서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똑같이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이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요. 왜 맥점 코치가 여기서 매수를 했을까? 그리고 왜 또 다시 이 구간에서 매수를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만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에 들어가면 이 수상 상위 랭커자들 거는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포지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